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지금 일요일인데, 선생님이 오전에 일강을 찍고 현타가 엄청나게 강하게 왔어요. 이게 수업이 나름 인터넷으로 하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게 뭔가 공개되는 정보이다 보니까 농담도 못하고, 뭐, 애드립도 못 치고, 개드립도 못 치고 하다 보니까 수업이 진짜 완전 노잼이라서 그 영상을 편집하면서 진짜 좀 전의를 좀 상실했었어요. 그래서 2강부터는 이렇게 그냥 긴장하지 말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수업을 하는 게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좀 그래도 재미라도 있어서 너희들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생각이 들어서 그냥 편하게 수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1강을 봤다면 선생님도 결국 노잼 라인을 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2강부터는 그냥 짧고 간결하게 그냥 핵심만 요약해서 음, 어느 정도 선을 약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두 번째 강의는 대륙분포의 변화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번 단어 정말 짧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1강처럼 지루하게 질질 끌 내용이 없어요. 1강을 아까 편집했더니 30분이 넘었더라고요. 어, 엄청 길게 했는데 이번 단어는 상당히 짧을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의 키워드는 복각입니다. 복각이란 개념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은 뭐 이번 단에서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복각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작년에 이 복각이라는 개념을 이제 학습을 할 때 이 부분을 배우고서는 많이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자, 이 복각은 앞에서 나왔던 이제 고지작이 있죠. 고지자기와 연관되어서 이제 사용되는 개념인데 어, 하여튼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 단원 학습 목표입니다. 자, 고지자기 자료를 통해서 지질시대 동안 대륙 분포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했는데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지자기 자료를 사용하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현재 대륙 이동 속도 자료를 통해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거는 솔직히 학습 목표이긴 한데 여러분 수준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수준을 떠나서 선생님 수준에서도 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까지만 뭐 이해를 하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정립된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동할 것이라고 정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과학자들이 어,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론적으로 각자 다른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본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던 초대륙 판게아가 중생대에 들어서 이제 갈라져서 현재의 대륙 모양으로 변화하는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게너가 주장했던 것처럼 뭉쳐있던 대륙이 하나였던 대륙이 이제 갈라졌다. 이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륙이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는지 이 경로를 알게 되었느냐를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구 자기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지구 자기장인데요. 지구 자기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는 자석입니다. 지구는 자기력을 띠고 있어요.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면은 이 지구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보이는데 이 지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쪽 남쪽을 찾아갈 때 이 나침반을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나침반이 자석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석을 가지고 보는데 이 빨간색 이 자침이 N극을 향한다. N극이래. 미안합니다. N극인데 이게 북쪽 방향을 향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 북극 있죠. 자북극이 S극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N극은 S극을 당기잖아요. S극은 N극을 당기고요. 같은 극끼리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극끼리 인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침반을 이용할 때 이 N극이 나침반의 N극이 북극을 가리킨다라는 거는 북극이 어떻게 되겠어요? S극이 된다는 소리겠죠. 이해되나요? 현재 보면은 우리의 북극은 S극입니다.
그리고 남극은 N극이에요. 그냥 드립을 치자면 남극이잖아요. N극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 자기장을 나침반을 이용해서 북쪽과 남쪽을 이제 판별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수평 자기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자기장 잘 보세요. 이 자기력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지구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장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원형.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그 자석을 놓고 위에 흰 종이를 깐 다음에 철가루를 뿌려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장에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을 텐데 지구도 이렇게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분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평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나침반이 아니라 수직으로까지 자기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나침반을 갖다 놓는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자기 나침반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따져보는 거죠. 그게 자, 이제 복각이라는 복각에 대해서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지구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라 그랬죠. 그래서 북극에 S 북극이 S극, 남극이 N극을 나타내고 N극에서 나온 자기장이 삥 돌아서 S극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력선을 나타내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침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침반처럼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까지 표현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침이 자기장 방향에 따라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측정계가 복각계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면 자침이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수직으로 90도, 밑으로 90도, 위로 90도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호가 있는데 이런 걸 복각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각은 어떻게 구하냐면 수평면에 대해서 자기장의 수직, 이 각도를 재는 거예요. 수평면에 대한 수직각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좌북극으로 간다. 우리가 좌북극에 딱 섰다라고 한다면 좌북극 방향을 향해서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S극을 향해서 자침의 N극이 수직으로 꼽힐 겁니다. 이렇게 꼽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각이 몇 도가 될까요? 그림을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N극이 이제 밑으로. 왜냐면은 좌북극은 S극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은 수평면에 대해서 90도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북극에 가면 여기서 말한 북극은 자북극이겠죠. 자북극에 가면은 복각이 플러스 90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남극에 갔어요. 그럼 반대가 되겠죠. 이때는 오히려 잡 남극 같은 경우 N극이잖아요. 그죠? N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침을 그려보면은 S극이 밑으로 오고 N극은 위로 솟아오르겠죠. 그럼 이럴 때는 아까랑 반대잖아요. 이럴 때는 복각이 마이너스 9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복각은 북극 자북극에서 플러스 90도가 되고요. 자남극에서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그럼 하나가 남았죠. 자기 적도가 있겠죠. 그래서 적도에서는 몇이 될까요? 적도에서는 빵이 됩니다. 복각이 0도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셔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아, 그 복각의 절대값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점점 고위도로 이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각의 절대값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얘기는 적도 지방에 가깝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복각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 누구한테 납치가 됐다든가 내가 뭐 알 수 없는 위치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 위도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거 똑같죠? 지금 보면은 복각이 빵도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위도 0도죠. 그죠? 그리고 복각이 마이너스로 왔더니 마이너스 어디까지 왔어요? 마이너스 90. 그럼 마이너스 90이니까 복각 마이너스 90일 때 위도는 90도 S가 되겠죠. 그리고 복각이 플러스 90일 때는 90도 N이 되는 겁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각은 적도에서 0, 극에서 90도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각을 여러분들이 만약 이해를 했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이 복각을 써먹는 거 간단합니다. 이제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어 과거의 땅에 남아 있는 이 자기력의 복각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요. 암석에는 이제 자기장을 띠는 광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광물들 뭐 철이 포함된 광물들 같은 게 특히 대표적이죠. 이런 광물들이 있는데 주변의 자기장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든가 자기장이 약하게 작용을 했다면은 얘네들이 별 특성을 띠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방향성이 이제 중구난방이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자기력이 측정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성될 당시에 이 광물, 이 암석에 자기장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자성을 띠는 광물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딱 정렬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 암석 안에도 밖에서 작용한 자기력, 자력 때문에 안에 있는 암석도 자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암석의 자기장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기록이 된 상태에서 암석이 굳어버리면 잔류자기가 돼서 암석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런 자기를 우리가 뭐라면 고지자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써 있죠. 그래서 암석에는 이제 나침반 자침과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광물들은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위도에 따라서 복가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앞에서 배웠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자북극에서 자북극 기억나죠? 자북극에서 복각이 몇이라고 했냐면 플러스 90이라고 했죠. 그럼 자북극에서 딱 플러스 90일 때 요때 만들어진 여기 자북극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어요. 근데 그 암석이 자성을 뗐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때 자북극에서 만들어진 암석의 복각은 몇 도겠어요? 플러스 90이겠죠. 다시 적도가 있어요. 적도는 복각이 빵 돌아가겠죠. 그럼 적도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어요. 그럼 적도에서 만들어진 그 암석에 기록된 복각은 몇 도겠어요? 0도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고지작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자기장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 자기가 생성된 그 곳, 그 위도의 복각을 암석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쉽죠. 생성된 암석이 이 복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동해 나가면서 복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변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생성된 당시에 변하지 않고 기록돼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암석이 있어요. 처음에 북극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는데 얘는 복각이 플러스 90으로 기록이 됐겠죠. 근데 얘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위도로 이동을 했다고 봅시다. 얘가 자북극에서 만들어졌는데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위도가 지금 저위도로 내려오겠죠. 저위도로 내려오면 복각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절대값이 작아져야겠죠. 그러면은 이 90도짜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변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생성된 암석의 복각이 80도 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얘는 오래된 거고 얘는 새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복각이 플러스 90이었는데 최근에 는 녀석은 플러스 80이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자북극에 가깝다가 고위도에 있다가 저위도로 이동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고지자기에 기록되어 있는 복각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대륙이 위도 방향, 위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겠으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탐구 활동을 한번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질시대 동안에 인도 대륙의 위치는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탐구 활동이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인도 대륙의 이동 방향이 아예 알려져 버렸네요. 그냥 다 알려져 버렸어요. 인도 대륙은 이렇게 이동을 했대요. 봤더니 7,100만 년 전부터 1천만 년 전까지 과거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복각의 크기를 써놨어요. 지금 수평면 나와 있고 복각계에서 복각 크기를 재놨는데 그때 당시 7,100만 년 전 암석에 기록된 복각은 마이너스 49예요. 5,500만 년 전 기록된 복각은 마이너스 21이에요. 3,800만 년 전 기록된 만들어진 암석에 기록된 복각은 6도예요. 그리고 1,000만 년 전 만들어진 암석에 기록된 복각은 30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복각이 이렇게 지금 변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위도를 구해 보는 거예요. 대충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앞에서 봤던 그 그래프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봅시다. 지금 복각이 마이너스 49라고 했네요. 처음에 7100만 년 가장 오래된 녀석이에요. 7100만 년 마이너스 49인데 마이너스 49니까 대충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쭉 위로 올라 보면은 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도가 대략 30도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30도인데 어느 30도 S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5500만 년 전 봅시다. 5500만 년이니까 복각이 마이너스 21이죠. 그럼 마이너스 21은 여기가 21이니까 여기가 2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략 위도가 아직 남반구에 있네요. 약 11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3800만 년 전 보니까 복각이 플러스 6이 됐네요. 플러스 6이니까 이 근처겠죠. 여기서 올라간다면 위도가 아주 0도 근처에 여기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 3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일시대 동안의 인도 대륙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을까는 우리가 구했었죠. 물론 이 탐구 활동이 진짜 신기한 게 이미 답을 알려주고 나서 구해보라고 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런 그림을 주어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이 복각의 크기 변화만 보고도 이게 남반구에 있다가 북반구로 이동을 했구나. 과거에서부터 또 정확하게 쭉 위로 이동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륙의 이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이건 현재 대륙의 지금 분포 모양이잖아요. 앞으로 대륙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보는 탐구 활동인데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우리 교과서를 만든 지필진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된 거고요. 절대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구의 대륙 분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요. 대략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지 볼게요. 지금 변화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뭔가 좀 느낌이 오나요? 앞에서랑 좀 달라진 점을 보자면 대서양이 좀 더 멀어지고 있죠. 대서양이 좀 멀어지고 있고요. 이미 아프리카 대륙이랑 유라시아 대륙은 붙어버렸네,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대서양이 다시 좁아지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의 대륙을 뭉치게 된다라는 이론이죠. 다시 초대륙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건 이건 동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것도 역시 미래에 대륙의 분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측정해 본 동영상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몰라서 말하는데 밀리언은 100만입니다. 지금 호주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과 병합이 됐죠. 한국 지금 드디어 서해가 사라졌죠.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도 지금 하나가 됐고요. 남극 대륙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7천만 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약 2억 년, 2억 2천만 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도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네요. 한 2억 5천만 년 후가 지났는데 앞에서 우리 교과서에 그림으로 봤던 것처럼 좀 하나의 초대륙이 또 만들어졌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건 비슷합니다. 하나의 초대륙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어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이런 이동 양상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부분에 해령이 있다. 만약에 해령이 발달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령을 중심으로 이 땅은 점점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해구가 발달돼 있다. 그럼 이쪽 바다는 점점 좁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건 현재로서 우리가 관측하는 바다, 관측하는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관측하는 그 판의 경계가 언제 뭐 1억 년 후, 2억 년 후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자연현상을. 일기예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현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다시 초대륙으로 다시 뭉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이고 있죠.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이거를 완벽하게 예측하라는 말은 안 할 겁니다. 절대 못해요. 왜냐면 그걸 할 수 있는 과학자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판의 이동 방향이랑 속도를 알려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이동 속도랑 방향을 가지고 추후에 이 대륙이 붙을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상대 속도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대륙이 여기 있고 두 개의 대륙이 있어요. A 대륙이 있고 B 대륙이 있어요. 근데 A 대륙은 지금 좌측 방향으로 뭐 1년에 뭐 2cm씩 1cm씩 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어 B 대륙은 똑같은 방향으로 1년에 2cm씩 갑니다. 그럼 A 대륙과 B 대륙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붙겠죠. 겹쳐지겠죠. B 대륙이 A 대륙의 이동을 따라잡을 거니까요. 요런 식으로만 계산할 줄 알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형성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광물의 복각을 연구하여 알아낸 인도 대륙의 복각 변화를 그림은 위도와 복각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던 내용입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 광물은 생성된 후 복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광물이 생성된 후에 복각이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기록된 복각이라는 건 우리한테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대륙의 이동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물은 생성된 후에 온도가 뭐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하지 않는다면 복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 7,1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있었다. 남반구에 있었다는 얘기는 복각이 마이너스였다는 거겠죠. 봤더니 지금 7,100만 년 전 복각이 마이너스 49입니다. 그러면 남반구에 있었다 맞죠. 자, 디귿 히말라야 산맥은 한때 적도 부근에 위치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이 어디 있죠? 네, 인도 대륙이 만들어지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표를 봤었는데요.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어디 있냐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 산맥 여기 있죠. 지금 보면은 이건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산맥이에요. 그럼 과거에 이 히말라야 산맥이 적도 부근에 있었나요? 아니죠.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건 뭘 알 수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한때 적도 부근에 위치한 적이 아니라 인도 대륙이 한때 적도 부근에 위치한 적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낚시였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대륙이 북반구로 남반구에 있던 게 적도를 지나서 북반구로 올라온 이후에 유라시아 대륙이랑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산맥이에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적도 부근에 위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려웠나요? 낚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암석이 생성된 당시에 기록된 잔류자기를 고지자기라고 합니다. 우린 이 고지자기에서 뭘 이용했죠? 복각을 이용했죠. 그래서 복각은 적도에서 0, 극에서 90도이다 했는데 북극일 경우 자북극일 경우에 플러스 90, 자남극일 경우에 마이너스 90이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고지자기 변화를 통해서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위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니까요.
절대는 아닙니다. 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지자기의 관측, 암석 분석, 화성 연구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과거 대륙의 분포와 이동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판게아에서 현재 대륙 분포까지 변하게 된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고생대 후기에 초대륙 판계가 형성되었고 중생대 초기 분리되기 시작해 현재 대륙 분포를 형성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고생대 후기, 뭐 중생대 초기 나오는데 중생대가 시작된 게 약 2억 5천만 년 전부터입니다. 이때부터가 중생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2억 5천만 년 전보다 더 멀리, 그러니까 뭐 3억 년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생대입니다. 요 경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라고 합니다. 6,500만 년 전부터는 이제 신생대로 보는 거죠. 자, 현재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바탕으로 미래의 대륙과 해양의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두 번째 학습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 이것만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미래 대륙과 해양, 바다가 넓어질 것이다. 뭐 바다가 좁아질 것이다. 이 대륙과 이 대륙은 붙을 것이다. 이 대륙과 이 대륙은 멀어질 것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은 완벽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 내 수업이 완벽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한 게 완벽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하, 자, 이번 시간 앞 시간보다는 좀 템포를 올려봤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뭐 그닥 뭐 재밌어지진 않았어요. 뭔가 노잼 바이러스 아직 남아 있는데 이제 한강 뭐 점점 이제 강의를 찍다 보면 뭔가 좀 발전을 하겠죠. 자,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3강에서 만납시다.